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5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문재인 극성 지지층을 대깨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친문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아주 무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과 너무나 벗어난 행동을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내부 결속력은 강합니다. 심지어 조국 수호를 한다면서 내건 구호가 우리가 조국이다 였습니다. 우리가 조국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이해찬 같은 사람, 유시민 같은 사람, 바로 그들이 이 친문 세력의 본질인데, 쉽게 말하면은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법치도 무시하고 예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는 높아요. 그게 요사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인데,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기가 오면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낙연 대표를 그냥 맹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폭탄도 이런 말폭탄이 없습니다. 아예 국민의힘으로 가라,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럴 바에야 추미애를 당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로 밀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말하자면 난동이라고 해야 되죠. 이들의 난동이 좌파 진영 안에서만 효과가 있지, 그게 울타리를 넘어서 중도나 보수 진영으로 나와서 그런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다 사람들이 요절복통하듯이 웃어 젖힐 겁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가 저쪽 동네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낙연 대표가 요사이는 한 발 후퇴했지만은 그렇다고 사면카드를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면카드가 왜 나왔느냐? 연초에 여론조사가 일제히 나왔는데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중요한 것이 정권 심판론이 아주 커졌습니다. 약 50대 35 기준으로 50대 35 또는 6대 4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 하여 2022년에는 정권을 바꿔야 된다. 야당 대통령 후보를 찍어야 한다 하는 여론이 거의 대세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또 많아졌어요. 이러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중도라는 사람들의 반문재인으로 확 돌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여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는 형국입니다.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 한 37% 됩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은 한 24%밖에 안 돼요. 24와 37을 더하면은 거의 60%입니다. 60%가 반문재인 쪽으로 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진보는 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가 진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아주 곱지 않다 해가지고 주눅이 드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를 누가 잡느냐가 지금 앞으로 두 차례 선거에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일단 중도를 잡았어요. 누가 잡았느냐? 국민의힘이 중도를 잡지 않았어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중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윤석열, 안철수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데도 자기 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웃기는 상황입니다. 코미디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이 아닌 윤석열, 안철수를 지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김종인 씨가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선을 잘못
짚어가지고 친호남 쪽으로 가는 바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대권 후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씨가 그나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인데 이분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불임정당이 돼버리고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두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중도입니다. 중도의 윤석열, 안철수 지지 현상,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꺼낸 카드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잡겠느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도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생각을 했는데 그 반작용이 아마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반작용이 꼭 이낙연 대표에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표를 얻을 수 있다면은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재명 씨한테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윤석열에도 밀리고 있고 조금 더 그 간격을 좁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게 넓게 보면은 올 것이 온 겁니다. 이 정권 말기에 가면은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기까지도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5년제 단임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한 4년 동안 잘 나갈 때 막 법을 무시하고 검찰을 부려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자기 편 문제는 듣고 하다가 한 3년 차쯤 되면 검찰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4년, 5년 되면은 주로 정권 수사를 합니다. 이 검찰이. 그때는 권력의 주구가 아니라 검찰이 칼자루를 잡고 권력을 겨냥합니다. 그게 바로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일어난 현상이죠.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권력층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친문 세력과 그래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세력, 온건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낙연 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반대에 있는 사람이 정청래. 이 정청래란 사람은 막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무슨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전투 중에 적장을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실토를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전투적인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청래 입에서 김정은을 적이라 하는 이야기를 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고 박근혜, 이명박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친문 세력의 이념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권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문재인의 대북 굴종 노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가혹한 적폐 수사, 이게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집니다. 이제는 온건한 국민들, 중도적 국민들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문재인 노선은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고 점점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예컨대 지금 30% 된데 저기 20%대로 가버리면은 문재인이가 드디어 부담이 됩니다. 아, 문재인을 정리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은 문재인 정권 때의 부패를 우리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공약을 거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자, 참 이 역사가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권의 분열상은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2016년
기억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있어가지고 그 분열이 결국 새누리당을 쪼개고 그 분열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습니다. 4년 뒤에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이제 73년이죠. 48년부터 해서 73년의 역사는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담을 수 있는 축적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빨리 박근혜, 이명박 사면해야 합니다. 민심이 도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민심이 도는 것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중도층이 반문재인으로 돈 겁니다. 그걸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은 충청도 세력이 지역적으로는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가 경상도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고 연령층으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문재인으로 돌고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업층에서 반문재인으로 돌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반문재인으로 도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론 구조가 변하면 그 여론 위에서 놀아야 할 정치판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전데요. 자, 이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보수는 이제 보수 단결이라는 말 쓰지 않아야 합니다. 보수 단결로는 집니다. 보수 중도, 아니 더 나가서 대한민국 단결을 외쳐야 합니다. 보수는 대동단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전략 중에서 일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분진 합격입니다.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대동단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하고 우리 편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각계 약진해야 됩니다. 각계 약진하되 목표를 딱 정해놔야 됩니다. 목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힘을 합친다. 단일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긴다. 그러나 단일화를 너무 서둘러 하면은 표적이 되니까 안 되고 단일화도 막판에 투표에 임박해가지고 극적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지혜를 이제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